다섯 번째는 이제 개념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연용량의 예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가마솥밥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 28페이지 보면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 밥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밥은 삼축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는 타고 중간은 밥이 되고 위층은 밥이 털이고요. 왜냐하면 열이 가야 하는데 열이 전달이 골고루 안 되면 밑에만 뜨겁게 되겠죠. 그래서 삼축밥의 원리가, 삼축밥은 가열이 되는데 여기서 밥이, 여기는 찬밥이 나오고 여기는 밥이 나오고 여기는 털 이거예요. 이유는 열이 전체가 다 뜨겁게 돼야 되는데 밥이 타는 동안까지 열이 여기로만 겨우 전달되지 여기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마솥밥 같은 경우에는 쇠 전체가, 가마솥밥 같은 경우 쇠 전체가 뜨거워지니까 설익음 없이 전체가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용량을 이용하는 예가 바로 연용량을 구하는 공식에서 해결이 돼요.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거든요. 가마솥밥 같은 경우는 쇠솥이니까 무쇠솥은 비열이 크고 질량이 엄청나게 커요. 뚝배기도 질량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연용량이 크고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뜨겁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연용량이 되는 게 바로 핫팩이에요. 핫팩, 뜨거운 팩. 병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양호실 같은데 핫팩이 나와 있는데 바로 뜨거운 것을 배나 이런 데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차가워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열의 용량이 커야 돼요. 질량을 크게 만들거나 물을 집어넣은 비열의 큰 물질을 집어넣어서 연용량을 크게 만들어요. 이 연용량의 차이가 우리들 주변에서 나오는 현상이 해류풍, 다른 거는 계절풍이라고 있어요. 계절풍이 부르는 것이 연용량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해류풍은 뭐냐? 여기 육지가 있어요. 이 파일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변화되는 걸. 육지가 있고 여기는 바다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온도가 10도라고 합시다. 10도. 낮이 돼서 해가 뜨면 육지는 금속이나 모래 등으로 되어 있고요. 바다는 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비열이 작음이고 바다는 비열이 큼이에요. 비열이 작으면 연용량이 작고 연용량이 작으면 온도가 팍팍 올라가요. 연용량이 작으면 온도가 잘 올라가서 얘는 딱 시간이 지났을 때 12도가 되는데 얘는 10.5도가 될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얘가 20도가 되는데 얘는 겨우 12도나 13도가 되면 바닷물은 찬물이고요. 여기는 따뜻하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 20도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우리는 얘를 바다에서 분다고 해서 해풍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기가 이런 육지 쪽으로 가니까 이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고 이렇게 돌겠죠. 우리 교과서 3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해풍,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밤이 되면 거꾸로 되겠죠. 10도에서 얘는 온도가 뚝뚝 떨어져서 5도가 되는데 얘는 겨우 9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바다 쪽 공기가 올라가고요. 찬 육지 공기가 바다로 불겠죠. 그래서 얘가 육풍이 불 거예요. 역시 30페이지에 해류풍이 낮과 밤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위에 낮 해놓고요. 여기는 밤으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용량의 차이로 연용량이 작은 육지와 연용량이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 때문에 해류풍이 부는데 계절풍도 불어요. 계절풍.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은 육지죠. 이쪽은 바다고요. 그 소리는 낮과 똑같은 여름에는 육지가 훨씬 뜨거워져서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여름.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겨울.
그래서 계절에 따라 분다고 해서 이건 계절풍이에요. 해류풍과 계절풍 전체적으로 육지의 연료량이 작고요. 바다의 연료량이 커서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연료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느려요. 연료량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빨라요. 물은 연료량이 크고요. 콩기름은 연료량이 작아요. 육지도 연료량이 작아요. 이제 연료량에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대비해서 알아야 될 게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도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도 물이 있고요. 70도 물이 있는데요. 0도 물과 70도 물을 섞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섞는다는 소리는 양이 있겠죠. 0도 물은 100g 있고요. 70도 물은 50g이 있다고 합시다. 숫자가 좀 이상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0도 물 100g 하고요. 70도 물 50g을 서로 섞으면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 소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0도 물은 열을 얘한테 줄 거예요. 70도, 아니, 틀렸네요. 70도 물은 열을 얘한테 줄 거예요. 얘는 열을 받겠죠. 그래서 받는 열량과 주는 열량이 같겠죠. 금속의 비율과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대신 양쪽이 물이죠. 그래서 물의 비율은 1, 식을 적으면 물의 비율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되겠죠? 똑같이 얘가 얻은 거 0도짜리라면 똑같이 물의 비율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물의 비율 양쪽이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맞죠? 질량 하나는 100g이고요. 하나는 50g이네요. 야, 온도 변화가 문제예요. 열이 0도에서 70도를 서로 더했으면 어느 온도에서 멈출 거예요. 그 온도가 열평형 온도죠? 열평형 온도. 열평형 온도를 몰라요. 그래서 100g짜리는 높은 온도에서 0도로 뺀 온도 변화가 생겼겠죠. 100g짜리는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30 빼기 0, 30도의 온도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얘로. 그래서 큰 온도. 여기 50g짜리는 70도에서 낮은 온도로 딱 변했을 거예요. 이 온도가 같겠죠? 왜 같냐? 열 평형이니까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죠? 오. 무식하게 계산해도 되고, 쉽게 계산해 주세요. 그냥 계산하면 100t. 이거는 0이죠? 는 3500 빼기 50t. 50t는 3500. 맞나요? 숫자가 파일 멈춰봐. 틀렸네요. 여기 보면 50t가 아니라 여기가 150t네요. 그러면 t는 150분의 3500 5로 약분하면 3분의 5로 약분하면 70. 숫자가 이상해도 3분의 70도라는 온도가 나올 거예요. 3분의 70 대충 계산해도 한 20도 조금 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식을 할 때 이식 전에 썼던 식 있죠? 이식 전에 썼던 식 잘 기억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찬물과 더움을 섞는 거는 금속의 비율하고 똑같은 계산식이에요. 단지 이 계산이 어려웠을 뿐이죠. 온도 변화에 그냥 온도를 놨다. 여러분들 시도를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직접 시도해 보세요.
이 문제 가지고 직접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섭씨 온도, 절대 온도를 선생님이 첫 파일에서 설명해 줬는데,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화씨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 절대 온도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섭씨 온도는 0도부터 100도까지가 기준이고, 물로 기준을 세웠어요. 물이 얼면 0도다, 물이 끓으면 100도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절대 온도가 있어요. 273K가 0도랑 같은 온도고요. 100도는 똑같아요. 눈급이 똑같아서 373K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 0K예요. 그 다음에 0K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 안함이에요. 과학적으로 존재 안함이 현재의 최신 이론이니까 알아두시고, 절대 온도는 0K가 마이너스 273도다. 우리의 영도는 273K다. 이 관계 숫자 잘 확인하시고, 절대 온도라는 개념은 샤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이론적으로 정한 거예요. 실제로 샤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건 기체의 부피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자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대충 사람들이 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 개념 0K는 마이너스 273도씨다. 273K는 0도씨다. 알아두십시오. 다음 파일 볼게요.